안대훈 씨는 올해로 39살이 됐어요. 서울의 한 중소건설 회사에서 기술부장으로 일하죠.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아직 어두운 거리를 나서 공사장으로 향해요. 그곳에서 그는 하루를 시작하죠.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로 크레인과 철근 사이를 오가며 감독을 해요.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뼈를 스며들어요. 그래도 대훈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죠. 정규 급여 외에 야간 근무와 주말 추가 작업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 가족의 미래가 되니까요. 대훈 씨와 수민 씨는 결혼한 지 7년이 됐어요. 그들의 삶은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처럼 보이죠. 큰 다툼 없이 조용히 흘러가요. 수민 씨는 36살로 온라인 화장품 가게를 운영해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주문을 처리하고 고객 문의를 답하죠. 이 일 덕분에 시간도 유연해서 아들 리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해요. 리온이는 이제 7살이에요. 활발한 아이로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와요. 아침에 대훈 씨가 출근하면 수민 씨는 리온이를 깨워요. 리온아, 일어나.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 될 거야. 수민 씨가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리온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함께 간단한 아침을 먹죠. 토스트와 과일, 우유 한 잔. 수민 씨는 그 사이 가게의 주문을 확인해요. 오늘도 배송이 많네. 그녀가 혼자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려요. 리온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나면 수민 씨는 본격적으로 일에 몰두해요. 제품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고객을 유치하죠. 손이 빠르고 미소가 밝아서 가게가 점점 커져가요. 대훈 씨는 공사장에서 바쁘게 움직여요. 이쪽 철근 더 단단히 고정해. 그가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며 직접 도구를 들어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않고 도시락을 서둘러 먹죠. 오후가 되면 피로가 쌓이지만 그는 이를 악물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집에 가서 리온이 얼굴 보면 힘 풀릴 거야. 대훈 씨가 속으로 다짐해요. 주말에도 종종 출근하죠. 여보, 이번 주말에 또 추가 작업이야. 미안해. 대훈 씨가 수민 씨에게 전화로 말해요. 수민 씨는 이해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리온이랑 기다릴게. 저녁이 되면 대훈 씨가 집으로 돌아와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그들의 보금자리예요. 문을 열자마자 리온이가 달려와요. 아빠 왔어. 아이가 소리치며 안겨요. 대훈 씨는 피곤한 몸으로도 웃으며 아이를 들어올려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가 물으며 소파에 앉아요. 리온이가 신나서 이야기해요. 오늘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아빠도 봐봐. 아이가 종이를 들고 보여주죠. 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때론 웃으며 대꾸해요. 와, 우리 리온이 솜씨가 최고네. 수민 씨는 그 사이 저녁을 차려요. 김치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 오늘도 고생했어. 그녀가 대훈 씨에게 그릇을 건네며 말해요. 셋이 둘러앉아 먹어요. 대훈 씨는 맛있게 먹으며 가족을 바라봐요. 이게 바로 행복이야. 그가 생각하며 포크를 내려놓아요. 식사 후에는 리온이를 재우기 위해 함께 책을 읽어요. 옛날 옛적에 대훈 씨가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이가 잠들면 부부는 조용히 대화해요. 오늘 가게 매출이 좋았어. 조금 더 모으면 여행 갈 수 있을지도. 수민 씨가 웃으며 말해요. 대훈 씨는 고개를 끄덕여요. 좋아, 그럼 더 열심히 할게. 대훈 씨의 목표는 분명해요.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넓은 집을 사는 거예요.
리오니가 더 크면 방도 필요하고 마당도 있으면 좋을 테니까요. 매달 급여가 들어오면 그는 대부분을 공동 적금 통장에 넣어요. 이 돈이 우리 미래야. 대훈 씨가 수민 씨에게 말하며 통장 잔고를 확인해요. 수민 씨도 동의해요. 맞아. 당신 덕분에 안심이 돼.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아요. 대훈 씨는 아내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녀가 집을 잘 챙기고 아이를 사랑스럽게 키우는 걸 봐요. 그 믿음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죠. 여름날 공사장에서 땀이 흘러내릴 때 대훈 씨는 가족 사진을 꺼내봐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수민 씨와 리오니가 웃는 모습. 이걸 위해 버티는 거지. 그가 중얼거리며 다시 일에 집중해요. 겨울 아침, 추위에 손이 얼어붙어도 출근길에 수민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 수민 씨의 답장. 당신도 조심해. 그게 그의 원동력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대훈 씨에게는 소중해요. 가족을 위한 헌신, 그게 그의 삶이에요. 때론 피곤해서 소파에 기대 잠이 들기도 해요. 수민 씨가 담요를 덮어주며 쉬어 고마워 또또 라고 속삭여요. 대훈 씨는 꿈속에서도 가족을 생각해요. 리오니가 커서 아빠 덕분에 행복해라고 말하는 상상. 그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그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요. 대훈 씨의 헌신이 가족의 안정을 지켜요. 수민 씨도 그걸 알죠. 우리 이렇게만 가자. 그녀가 밤에 대훈 씨에게 말해요. 대훈 씨는 미소 지으며 그래, 영원이라고 답해요.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대훈 씨는 수민 씨의 행동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 보니 수민 씨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다가 대훈 씨가 다가오자 재빨리 폰을 내려놓고 아, 오늘 주문이 많아서 확인 중이야 라고 말해요. 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업이 잘 되네. 수고해. 그가 웃으며 대답하고 출근길에 나섰죠. 하지만 그 순간 수민 씨의 눈빛이 살짝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훈 씨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살짝 불편했어요.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리오니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수민 씨가 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대훈 씨가 누구랑 채팅해? 라고 물어보자 그녀가 깜짝 놀라며 아, 고객이야. 제품문의 왔어라고 서둘러 답해요. 대훈 씨는 웃으며 그렇구나. 요즘 사업이 바쁘네라고 말했지만 수민 씨가 폰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업이 커지니까 그런가. 요즘 수민이가 고용한 그 재무 컨설턴트 때문에 바쁜 모양이야. 수민 씨의 사업은 정말 성장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화장품 가게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늘었고 그녀는 최근에 재무 컨설턴트 한 명을 고용했어요. 그 사람은 공급망 관리와 사업 확장을 도와준다고 했죠. 대훈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잘 됐네. 그 사람 덕분에 더 안정되겠어. 그가 수민 씨에게 말하며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수민 씨는 웃으며 맞아. 이제 창고도 늘리고 배송도 빨라질 거야 라고 대답했죠. 대훈 씨는 그 말을 믿었어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수민 씨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밤 대훈 씨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서 서재로 갔어요. 최근 적금 통장을 정리하려고 컴퓨터를 켜고 은행 앱에 로그인했죠. 공동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수민 씨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공동 통장과 연결된 앱이라 자연스럽게 뜬 거였죠. 대훈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이상한 거래가 있었어요. 먼저 큰 금액의 지출이 눈에 띄었어요. 한 번에 150만 원이 넘는 결제가 있었죠. 이게 뭐야? 대훈 씨가 중얼거리며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 거래는 상품 구매로 표시돼 있었지만 너무 컸어요. 더 내려보니 매달 자동 이체되는 항목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70만 원으로 리스료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45만 원으로 보험료라고 돼 있었어요. 대훈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는 거래 날짜를 확인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죠. 대훈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민 씨를 불렀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 통장 거래 봤어? 이 큰 돈은 뭐야? 대훈 씨가 앱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수민 씨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와 화면을 봤어요. 아, 그거? 사업 때문에 산 재고 물품이야. 이번에 대량 구매해서 창고에 쌓아뒀어. 확장하려면 그만큼 투자해야 하니까 그녀가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동 이체는? 리스료랑 보험료? 그가 다시 물었죠. 수민 씨는 웃으며 아, 리스료는 배송 트럭 임대비야. 이제 물건이 많아져서 직접 운송해야 하니까. 보험료는 상품 보험이고 컨설턴트가 추천해서 가입했어. 안심되라고 동라고 말해요. 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구나. 미안. 그냥 걱정돼서. 그가 말하며 앱을 닫았어요. 수민 씨는 그의 뺨에 키스하며 괜찮아, 당신. 나 믿지? 라고 속삭였어요. 대훈 씨는 당연하지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밝힌 듯 불편했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징후가 점점 늘어났어요. 수민 씨가 평소보다 화장을 짙게 하게 됐어요. 아침에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섀도를 신경 써서 그리죠. 오늘도 예쁘네. 대훈 씨가 말하면 그녀는 사업 미팅이 있어서 텀라고 웃으며 대답해요. 그리고 저녁에 자주 외출했어요. 오늘 중요한 파트너 미팅이야. 늦을 수 있어. 수민 씨가 리온이에게 인사하며 문을 나서요. 대훈 씨는 리온이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며 기다렸어요. 엄마 언제 와? 리온이가 물어보면 곧 올 거야. 아빠랑 놀자. 대훈 씨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죠. 수민 씨가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에는 10시쯤이었는데 나중에는 자정을 넘기기도 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대훈 씨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수민 씨가 살짝 비틀거리며 들어와요. 미안, 늦었어. 그녀가 속삭이며 코트를 벗죠. 대훈 씨는 그녀에게 다가가 안아주려다가 코를 스치는 알코올 냄새에 멈칫했어요. 술 마셨어? 그가 물었어요. 수민 씨는 미팅에서 한잔했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나고 말하며 샤워실로 들어가요. 대훈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업 미팅의 술이라. 요즘 왜 이렇게 잦아졌지? 어느 주말 아침 대훈 씨가 세탁을 하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수민 씨의 옷들 사이에 새로운 옷들이 걸려 있었죠. 고급 브랜드의 원피스, 가방, 구두. 포장지가 아직 붙어 있는 게 있었어요. 대훈 씨는 그 옷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실크 소재, 값비싼 로고. 이게 다 얼마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수민 씨가 파는 화장품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그녀의 가게 상품은 저렴한 일상용이었는데 이 옷들은 사치스러웠어요. 대훈 씨는 옷값을 가늠해 봤어요. 한 벌에 수백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대훈 씨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여보, 옷장 봤어. 새 옷들이 많던데. 어디서 산 거야? 수민 씨가 TV를 보며 사업 파트너가 선물해 줬어. 미팅에서 턴나고 가볍게 답해요. 대훈 씨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선물? 왜 그렇게 비싼 걸? 그가 물었죠. 수민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걱정 마. 사업 확장하려면 이런 네트워킹도 필요해. 당신도 알잖아라고 말해요. 대훈 씨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의심이 싹 텄어요. 이게 단순한 사업인가? 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대훈 씨의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수민 씨의 폰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깊이 잠든 척하며 폰을 확인하지 않았죠. 대훈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도박? 아니면 대출? 그는 과거에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사업하다가 빚을 지는 사람들, 은밀히 돈을 빼돌리는 경우. 수민 씨가 그런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대훈 씨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그 불안이 가족의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수민 씨의 외출은 더 잦아졌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 그녀는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나서며 오늘은 컨설턴트랑 미팅이야. 공급망 얘기할 거 많아 라고 말해요. 대훈 씨는 리온이를 목욕시키며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수민 씨는 새벽 1시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대훈 씨가 일어나 늦었네.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구두를 벗으며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갔어. 피곤해라고 말하고 침대로 들어갔어요. 대훈 씨는 그녀의 등에 손을 올려봤지만 수민 씨는 살짝 몸을 피하듯 돌아누웠어요. 그 순간 대훈 씨의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어요. 옷장 사건 후 대훈 씨는 은행 앱을 더 자주 확인했어요. 또 다른 큰 지출이 보였어요. 120만 원 상품 구매로. 그는 수민 씨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고민했죠. 사업이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아니면 다른 문제야? 밤에 리온이를 재우고 나서 대훈 씨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수민 씨가 샤워 소리를 내며 나오자 대훈 씨는 그녀를 안아봤어요. 사랑해, 그가 속삭였어요. 수민 씨는 나도라고 답했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대훈 씨의 의심은 이제 구체화됐어요. 수민이가 도박에 빠진 건가? 아니면 무리한 대출? 그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도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야, 대훈아, 정신 차려. 작업자가 소리치자 그는 깜짝 놀라 도구를 내려놓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대훈 씨는 결심했어요. 직접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리온이 앞에서는 안 돼. 그날 밤 수민 씨가 또 외출하자 대훈 씨는 리온이와 함께 기다렸어요. 아이가 엄마 왜 안 와? 라고 물으며 졸려하자 대훈 씨는 아이를 안고 곧 올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어느 오후 대훈 씨는 공사장에서 하루를 마치고 지하철에 올랐어요. 서울의 붐비는 지하철 안,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죠. 피곤한 몸으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어요. 발신자는 BMW 서울 대리점이었어요. 대훈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메시지를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BMW 520i 차량 잔금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금액 58, 0, 0원. 계약자 김세준. 추가 문의는 연락주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대훈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김세준? 그 이름. 수민이가 말한 그 컨설턴트잖아. 그는 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주변 승객들은 각자 핸드폰에 빠져 있었지만 대훈 씨에게는 세상이 멈춘 듯했어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할 때쯤 대훈 씨는 그 이름을 떠올렸어요. 수민 씨가 몇 달 전 소개한 사람, 김세준 씨. 37살쯤 된 남자로 키가 크고 옷차림이 세련됐어요. 검은 슈트에 은색 넥타이,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대훈 씨는 그를 한두 번 본 적 있었어요. 한 번은 집 근처 카페에서 수민 씨와 함께 앉아 있는 걸 우연히 봤고, 또 한 번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걸 목격했어요. 여보, 이 사람이 세준 씨야. 사업 재무 컨설턴트. 공급망 관리 도와주고 있어. 수민 씨가 그때 웃으며 소개했죠. 대훈 씨는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아내가 잘 부탁한다니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세준 씨는 미소 지으며 네,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대훈 씨는 그때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지금 그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대훈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서 버튼을 누를 때도 손이 떨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리온이가 TV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아빠. 아이가 달려와 안겼지만 대훈 씨는 평소처럼 웃지 못했어요. 리온아, 엄마 어디 있어? 그가 물었어요. 리온이가 손가락으로 부엌을 가리켰어요. 엄마 밥해. 수민 씨가 에이프런을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죠. 대훈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물었어요. 여보, 이 문자 뭐야? BMW 차량 결제? 김세준 씨 이름으로? 그는 폰을 내밀며 화면을 보여줬어요. 수민 씨가 칼을 내려놓고 다가와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지만 곧 웃으며 아, 그거? 세준 씨가 신용 문제로 잠시 어려워서 내가 대신 결제해 준 거야. 사업 자금 관련해서 곧 갚아줄 거래라고 말해요. 대훈 씨는 믿기지 않아서 눈을 깜박였어요. 대신 결제? 5800만 원을? 우리 돈으로? 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민 씨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 공동 통장에서 뺀 거 아니야. 내 사업 통장에서 한 거지. 세준 씨가 컨설턴트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도와준 것뿐이야. 걱정 마. 그녀가 대훈 씨의 팔을 잡으며 달래듯 말했어요. 리온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대훈 씨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놀아라고 말하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밤 대훈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수민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녀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지만 대훈 씨의 가슴은 불타는 듯했어요. 대신 결제라니. 왜 하필 차를? 그리고 왜 세준 씨가?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타 마시며 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그 BMW 차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세단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세준 씨의 미소. 대훈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대훈 씨는 출근길에 평소처럼 수민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지만 답장이 늦게 왔어요. 너도? 짧은 답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공사장에 도착해 헬멧을 쓰고 작업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대훈 씨, 오늘 왜 그래? 피곤해? 동료가 물었어요. 대훈 씨는 좀이라고 대답하며 웃으려 애썼지만 입가에 경련이 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도시락을 대충 먹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차량 등록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검색어를 몇 번 고쳤죠. BMW 520i 김세준으로 검색을 눌렀어요. 결과가 떴어요. 주인 김세준. 모델 BMW 520i. 색상 블랙. 대훈 씨의 눈이 커졌어요. 더 내려보니 리스 계약 세부 사항이 나왔어요. 월 리스료 700원. 정확히 수민 씨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그 금액이었어요. 대훈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게 맞아떨어지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 70만 원 자동 이체가 차리습이었어요. 수민 씨가 말한 트럭 임대비가 아니었죠. 대훈 씨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어요. 내가 번 돈으로 다른 남자 차를 사줬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대훈 씨는 동료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갈게 라고 말하고 공사장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그는 옷을 갈아입고 사우나실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돌 위에 앉아 땀을 흘렸지만 마음의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는 주먹을 쥐고 벽을 쳤어요. 가벼운 소리가 났지만 주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죠. 대훈 씨는 그곳에서 밤을 보낼 결심을 했어요. 집에 가면 수민 씨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찜질방의 불빛 아래 대훈 씨는 폰을 켜고 수민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회사에서 야근. 늦을 거야. 수민 씨의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조심해. 그 글자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그는 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훈 씨에게는 먼 소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그는 얇은 매트 위에 누워 뒤척였어요. 리오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이한테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수민 씨에 대한 배신감이 모든 걸 삼켰어요. 새벽이 되자 대훈 씨는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피곤한 눈, 주름진 이마.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찜질방을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대훈 씨는 공사장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엉망이었어요. 작업 중에 도구를 떨어뜨리기도 했죠. 야, 정신 차려. 위험해. 상사가 소리쳤어요. 대훈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다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자 수민 씨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도 늦어.
미안,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 있어? 걱정돼. 대훈 씨는 그 말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걱정? 나한테? 그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찜질방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또 하룻밤을 보냈죠. 며칠 동안 대훈 씨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찜질방에서 나와 공사장으로 가고 저녁에는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수민 씨의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보, 어디야? 리온이가 찾는데 음성 메시지가 쌓였어요. 대훈 씨는 듣고 지웠어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죠. 차를 사줬다니. 내 돈으로. 그는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며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수민 씨와 세준 씨가 함께 대리점에 가서 계약하는 모습. 세준 씨가 웃으며 고마워, 수민아라고 말하는 장면. 대훈 씨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찜질방에서 나온 대훈 씨는 집 근처를 맴돌았어요. 아파트 불빛이 보였지만 들어갈 용기가 안 났어요. 대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그곳에서 세준 씨를 떠올렸어요. 키 크고 잘생긴 얼굴. 사업 컨설턴트라면서 수민 씨의 가게를 도와준다고 했죠. 대훈 씨는 폰으로 세준 씨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링크드인 프로필이 떴어요. 김세준, 재무 컨설턴트. 경력 10년. 사진 속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대훈 씨는 그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이 새끼가. 분노가 다시 솟구쳤어요. 집에 돌아가지 않은 지 사흘이 됐어요. 대훈 씨는 찜질방에서 씻고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리온이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아빠, 언제 와? 아이의 상상 속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대훈 씨는 눈을 감고 참았어요. 조금만 더. 생각 좀 정리해야 해. 하지만 그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민 씨가 한 말 대신 결제해 준 거야.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대훈 씨는 매트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갔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대훈 씨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분노, 슬픔, 배신. 그는 다음 날도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몸이 무거웠어요. 동료가 집에 가봐. 안색이 안 좋아라고 말했어요. 대훈 씨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었어요. 퇴근 후 그는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더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사우나실에서 앉아 땀을 흘리다 보니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어요. 대훈 씨는 손으로 닦아내고 이를 악물었어요. 수민 씨의 메시지가 또 왔어요. 여보, 제발 연락해. 무슨 일인지 말해줘. 대훈 씨는 폰을 쥐고 망설였어요.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나중에 얘기해. 짧은 답에 수민 씨가 바로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대훈 씨는 꿈을 꿨어요. 수민 씨와 세준 씨가 BMW에 타고 웃으며 사라지는 꿈. 깨어나자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끝인가? 그는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찜질방을 나서며 결심했어요. 직접 대면해야 해.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서울의 아침 거리를 걸으며 대훈 씨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공사장에서 또 하루를 보냈어요. 작업 중에 철근을 들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야, 대훈 씨가 소리쳤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상사가 집에 가서 쉬어라고 말했어요. 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찍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에 타자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쳤어요. 아파트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종점까지 가서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왔어요. 내일 가야 해.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매트에 누웠어요. 밤이 깊어지자 대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의 행복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훈 씨는 찜질방에서 일찍 눈을 떴어요. 몸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그는 집 근처로 몰래 다가갔어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서서 기다렸어요. 손에 쥔 커피 잔이 식어갔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곧 수민 씨가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짙게 하고 새로 산 듯한 빨간 원피스를 입었어요.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주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걸어오죠. 대훈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옷대. 옷장에서 본 그거잖아. 수민 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검은 BMW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세준 씨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수민아, 여기야. 세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민 씨가 웃으며 조수석 문을 열고 탔어요. 오빠, 기다렸어? 그녀가 달콤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죠.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나며 BMW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대훈 씨는 벽 뒤에 숨어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손이 떨려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불륜이었어요. 대훈 씨는 즉시 회사에 전화했어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상사가 알았어. 푹 쉬어라고 답했지만 대훈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리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곧장 수민 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노트북을 봤어요. 뚜껑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리온이의 생일 2018 5 12. 화면이 켜졌어요. 대훈 씨는 숨을 죽이고 파일을 뒤졌어요. 카카오톡 백업 데이터를 찾았어요. 최근 삭제된 대화방을 복구하니 세준 씨와의 채팅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 메시지는 사업 관련이었어요. 세준 씨, 공급망 비용 견적 부탁해요. 수민 씨가 보낸 거예요. 세준 씨가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라고 답했죠. 그런데 몇 주 지나니 톤이 바뀌었어요. 수민 씨가 오빠, 오늘 피곤하지? 라고 불렀어요. 대훈 씨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라니. 더 내려보니 감정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수민 씨가 오빠랑 있으면 행복해. 집에 가면 남편은 일만 하고 나한테 관심 없었던 라고 보냈어요. 세준 씨가 나도 그래.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답했죠. 대훈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차 관련 메시지였어요. 수민 씨가 오빠, 차 바꾸고 싶다며? 내가 도와줄게. 우리 둘만의 공간 만들자라고 보냈어요. 세준 씨가 정말? 고마워, 수민아. 사랑해라고 답했죠. 사진도 있었어요. 수민 씨와 세준 씨가 BMW 옆에서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녀가 세준 씨 어깨에 기대 웃고 있었어요. 비디오도 하나 있었어요. 강릉 바닷가 도로를 달리는 영상. 수민 씨가 오빠, 바람 좋아
라고 소리치며 웃었어요. 또 다른 사진은 호텔 주차장에서 찍은 거예요. 둘 다 호텔 로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죠. 대훈 씨는 손을 떨며 그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 다음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의 기록을 다운로드했죠. 사치품 구매가 많았어요. 고급 레스토랑 결제, 호텔 예약, 명품 가방. 총 2,500만 원쯤 됐어요. 거기에 차 구매 옷이 800만 원을 더하니 8,300만 원이었어요. 대훈 씨는 프린터를 켜고 모든 걸 출력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은행 내역, 사진까지. 종이가 쌓여갔어요. 차 등록 서류도 온라인으로 확인했어요. 주인 김세준, 리스 계약과 보험은 수민 씨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그 서류도 인쇄했죠. 대훈 씨는 그 서류 더미를 보며 이를 갈았어요. 내가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 이 새끼들한테 갔어. 오후에 대훈 씨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한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변호사가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신 안대훈 씨죠? 라고 물었어요. 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걸 봐주세요. 제 아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고 이건 명백한 불륜입니다. 재산 남용도 있어요. 공동재산을 이렇게 썼으니 증거가 확실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대훈 씨는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먼저 상간남 김세준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세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이 8,300만 원을 수민 씨 몫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유리해질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대훈 씨는 사무실을 나서며 결심했어요. 이제 끝내자. 그는 그날 밤도 찜질방에서 보냈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고 계획을 세웠죠. 소송 준비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일주일 동안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매일 아침 리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서류를 더 보강했어요. 수민 씨가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으면 일이 바빠 라고 짧게 답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지만 대훈 씨는 무시했어요. 밤에 리온이를 재우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그가 속삭였어요. 리온이가 엄마랑 아빠랑 영원히 같이 살자라고 말하자 대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주일 후 대훈 씨는 마침내 집으로 제대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리온이를 재우기 위해 책을 읽어줬어요. 옛날 옛적에 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아이가 잠들자 대훈 씨는 거실로 나왔어요. 수민 씨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더미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수민 씨가 물었지만 대훈 씨는 말없이 앉았어요. 그녀가 서류를 펼쳐보자 카카오톡 대화가 보였어요. 오빠, 사랑해. 그녀의 메시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행 내역, 강릉 사진, 호텔 사진까지. 수민 씨의 손이 떨렸어요. 대훈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명해봐. 내가 새벽에 일어나 공사장에서 땀 흘려 번 돈으로 네가 다른 놈 차 사주고 호텔 가고 사치 부렸어? 우리 둘만의 공간? 그게 네가 한 짓이야.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수민 씨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실수였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대훈 씨가 소리를 높였어요. 실수? 8,300만 원이 실수야? 리온이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을 내 불륜에 썼어. 수민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용서해줘. 리온이 때문에. 하지만 대훈 씨는 차갑게 잘랐어요. 이미 이혼 소장 냈어. 그리고 그 새끼 김세준도 소송할 거야.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했어. 수민 씨가 무릎을 꿇고 안 돼. 제발 좀 라고 애원했지만 대훈 씨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끝이야. 그는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리온이의 방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대훈 씨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수민 씨는 거실에서 울었어요. 서류를 다시 보니 자신의 잘못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대훈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봤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리온이를 안고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아빠, 엄마 왜 울었어? 아이가 물었어요. 대훈 씨는 엄마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말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아줬어요. 출근길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소송 진행 부탁해요. 변호사가 네, 준비됐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대훈 씨의 발걸음이 단단해졌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 보니 동료가 요즘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대훈 씨는 개인사야라고 짧게 답했어요. 점심시간에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수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기 좀 해. 그녀가 말했지만 대훈 씨는 변호사 통해서 할게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리온이를 목욕시키며 아이와 놀았어요. 아빠랑 물장구, 리온이가 웃었어요. 대훈 씨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팠어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수민 씨가 밥을 차려도 대훈 씨는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그녀가 말했지만 대훈 씨는 늦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변호사로부터 소장 사본이 왔어요. 이혼과 위자료 청구. 대훈 씨는 그걸 수민 씨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가 말했어요. 수민 씨가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대훈 씨가 막았어요. 이미 제출됐어. 리온이가 방에서 나오자 둘 다 입을 다물었어요. 대훈 씨는 밤에 리온이를 재우고 나서 창가에 섰어요.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새 집 사는 꿈. 다 무너졌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리온이랑 나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수민 씨는 소파에서 울었어요. 다음 날 대훈 씨는 회사에 복귀했어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며 일에 집중했어요. 이쪽 더 단단히. 그의 목소리가 세졌어요. 퇴근 후 변호사와 미팅했어요. 증거가 강력해요. 승소 가능성 높아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리온이를 안았어요. 아이가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자 대훈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수민 씨가 부엌에서 저녁 먹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카카오톡 프린트, 은행 내역, 사진. 모든 게 그 불륜을 증명했어요. 대훈 씨는 가방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에서 리온이가 웃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를 위해 버텨야 해. 그는 깨어나며 다짐했어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대훈 씨는 세준 씨의 프로필을 다시 봤어요. 이 새끼, 내 인생을 망쳤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변호사가 상간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대훈 씨는 최대한 세게 가요라고 답했어요. 집안에서 수민 씨와 대화는 줄었어요. 그녀가 리온이 때문에라고 하면
대훈 씨가 네가 아이 생각했어? 라고 쏘아붙였어요. 리온이가 엄마 아빠 싸우지 마라고 말하자 대훈 씨는 아이를 안고 아빠가 미안해라고 속삭였어요. 시간이 지나며 대훈 씨의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공사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보너스 받자. 동료가 말했어요. 대훈 씨는 웃으며 그래. 열심히 하자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리온이와 놀았어요. 아빠랑 공원 갈까? 아이가 신나서 뛰었어요. 수민 씨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지만 대훈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끝났어.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송 서류가 제출된 지 며칠 후 대훈 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안 씨, 소장 발송됐습니다. 이제 기다려보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대훈 씨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수민 씨는 아침에 리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도 대훈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그녀가 부엌에서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대훈 씨는 아무거나라고 짧게 답하고 출근길에 나섰어요. 공사장에서 철근을 고정하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리온이를 위해 가야 해. 며칠 후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수민 씨가 봉투를 열어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소환장?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고 대훈 씨에게 달려왔어요. 대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제발 취소해. 수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대훈 씨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네가 한 짓 때문에. 그는 리온이 방에서 나오지 않도록 문을 닫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우편물이 세준 씨에게 갔다는 소식을 변호사가 알려왔어요. 세준 씨는 호기롭게 전화를 걸어왔죠. 안대훈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증거 없잖아. 그냥 사업 도와준 것뿐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훈 씨는 수화기를 쥐고 법정에서 바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세준 씨는 그 후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해야. 수민이가 설명할게. 하지만 대훈 씨는 읽지도 않고 삭제했어요.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첫 공판날이 다가왔어요. 대훈 씨는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수민 씨를 봤어요.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세준 씨도 멀찌감치 서 있었어요. 키 크고 세련된 모습이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안 씨, 준비됐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판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안대훈 대 신수민 이혼 소송. 서기가 읽었어요. 대훈 씨 쪽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프린트, 은행 내역, 사진들. 피고 신수민은 공동재산 8300만 원을 불륜에 사용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수민 씨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사업 관련 지출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이 메시지들은 명백한 불륜 증거예요. 오빠 사랑해라니 라고 말했어요. 수민 씨는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준 씨 소송 부분으로 넘어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는 그냥 컨설턴트예요. 돈은 빌린 거지 선물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훈 씨 변호사가 차리스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게 빌린 돈인가요? 매달 70만 원 자동이체, 보험까지라고 지적했어요. 세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판사가 증거가 명확합니다. 라고 말하며 공판을 마쳤어요.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대훈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과를 들었어요. 이혼 인정됐어요. 리온이 양육권은 안 씻게 갑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판결서에는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수민 씨는 위자료 30백만 원을 지불해야 했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에서 83백만 원은 수민 씨 몫에서 제외됐어요. 그 돈은 불법 사용으로 봐요. 판사가 적었죠. 세준 씨 소송 결과도 나왔어요. 상간남으로 인정, 위자료 25백만 원 지불, 그리고 차리스비 전액 환불 명령. 불법 이득입니다. 대훈 씨는 판결서를 쥐고 법원을 나섰어요. 하늘이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판결 후 수민 씨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온라인 화장품 가게는 소송 기간 동안 방치됐어요. 주문이 밀리고 고객 불만이 쌓였죠. 왜 배송이 안 와요?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수민 씨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결국 가게를 닫았어요. 미안해요. 영업 종료합니다. 그녀가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돈이 바닥나자 수민 씨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인천의 작은 아파트,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수민아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안아줬어요. 수민 씨는 울며 엄마 실수했어 라고 말했어요. 매일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만 밤에 리온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 만나고 싶어. 그녀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세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판결 후 그는 BMW를 팔아야 했어요. 대리점에 가서 이 차 팔아요 라고 말했지만 중고 가격이 떨어져 40백만 원밖에 안 됐어요. 리스비 환불 때문에 30백만 원 넘는 빚이 남았죠. 이게 무슨, 세준 씨가 계산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불륜 소송 때문에 이미지 실추야. 상사가 말했어요. 세준 씨는 편의점 알바로 시작했어요. 새벽에 물건 진열하며 이게 내 인생인가? 라고 한숨 쉬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서빙하고 밤에는 배달을 했어요. 빨리 가요. 손님이 소리치면 그는 고개 숙이며 네, 감이라고 대답했어요. 빚 갚기 위해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지만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후회만 쌓였어요. 대훈 씨는 판결 후 바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겼어요. 방 2개, 부엌이 좁지만 깨끗했어요. 리오나,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대훈 씨가 아이를 안고 문을 열었어요. 리온이가 와, 새집 라고 소리치며 방을 뛰어다녔어요. 대훈 씨는 회사에 말했어요. 야근과 주말 근무 그만할게요. 상사가 급여 30% 줄어요.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대훈 씨는 네, 가족이 우선이니까 라고 답했어요. 이제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했어요. 공사장에서 오늘은 일찍 가네?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훈 씨도 웃었어요. 아이 기다려. 집에 돌아오면 대훈 씨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김치 볶음밥 어때? 그가 리온이에게 물었어요. 아이가 좋아 라고 소리치며 도와줬어요. 계란을 깨고 밥을 섞으며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식사 후에는 공원으로 산책 갔어요. 아빠, 저기 그네 타자. 리온이가 손을 끌었어요. 대훈 씨는 아이를 밀어주며 높이 날아 라고 말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리온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놀았어. 그림 그렸어. 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아빠한테 보여줄래? 라고 물었어요. 전에 일에 치여놓쳤던 순간들이 이제 소중해졌어요. 어느 저녁 리온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요즘 웃는 얼굴 많아. 전에보다 행복해 보여. 대훈 씨는 멈칫하며 아이를 봤어요. 정말? 아빠가? 리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없을 때도 아빠랑 재미있어. 대훈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고마워, 리온아. 아빠도 내 덕분에 행복해. 그날 밤 대훈 씨는 위자료 돈을 확인했어요. 30백만 원과 세준 씨로부터 25백만 원, 리스비 환불까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리온이 교육 적금을 만들었어요. 대학 갈 때 쓰자. 그가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새 집에서 생활이 안정되자 대훈 씨는 과거를 돌아봤어요. 큰 집 꿈은 사라졌지만 이 작은 공간이 더 따뜻했어요. 아침에 리온이를 깨우며 학교 온 하루 시작이라고 말하고 저녁에 함께 TV를 봤어요. 아빠, 이 만화 재미있어? 아이가 물었어요. 대훈 씨가 웃으며 응, 같이 보자. 사랑에 대한 믿음은 잃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주말에 공원에서 아이와 공을 차며 골이라고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느꼈지만 대훈 씨는 그냥 미소 지었어요. 수민 씨가 가끔 연락했어요. 리온이 만나게 해줘. 메시지가 왔지만 대훈 씨는 판결대로 주말에 돈 나고 답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서 만나면 수민 씨가 울며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대훈 씨는 아이한테 잘했도 라고만 했어요. 리온이가 엄마라고 달려가 안기면 대훈 씨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아빠, 엄마 슬퍼 보였어 라고 말했어요. 대훈 씨는 손을 잡으며 아빠가 있잖아. 같이 웃자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대훈 씨의 일상이 밝아졌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지만 시간이 더 중요해요 라고 거절했어요. 대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었어요.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동료가 말했어요. 집에서 리온이와 요리하며 이제 아빠가 셰프야 라고 장난쳤어요. 아이가 깔깔 웃었어요. 밤에 창가에 서서 서울 불빛을 보니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야. 그는 리온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아파트, 두 사람의 미소. 그게 그의 새 삶이었어요. 세준 씨는 여전히 고생했어요. 알바를 뛰며 빚을 갚았죠. 오늘도 늦게 끝나네. 그가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수민 씨도 부모님 집에서 새 일을 찾았어요. 카페 알바로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이요. 손님이 말하면 그녀가 웃으며 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대훈 씨는 그런 소식을 들어도 무심했어요. 이제 그의 세상은 리온이뿐이었어요. 대훈 씨는 주말에 리온이를 데리고 산책로를 걸었어요. 아빠, 꽃 예뻐. 아이가 소리쳤어요. 대훈 씨가 꽃을 따주며 내 엄마처럼 예쁘네 라고 말하다 멈췄어요. 아니, 이제는 새롭게. 우리처럼 예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차리고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눴어요. 내일 유치원 갈래? 리온이가 응, 아빠랑 이라고 대답했어요. 대훈 씨의 미소가 깊어졌어요. 잃은 게 많았지만 얻은 게 더 컸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
그게 그의 재건이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 바람이 불 때 대훈 씨는 공원에서 리온이와 낙엽을 밟았어요. 재미있어.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대훈 씨도 따라 웃었어요. 이제 괜찮아. 그의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가는 길도 가벼웠어요. 오늘도 화이팅.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으면 모든 피로가 풀렸어요. 수민 씨와 세준 씨의 삶은 멀어졌고 대훈 씨의 세계는 밝아졌어요. 작은 행복, 그게 그의 승리였어요.